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서울 지하철 노사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철도 파업이 지하철 파업으로 번지는 상황은 면하게 됐죠. 지하철 노사 협상 타결이 역대 최장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철도 파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공안몰이에 철도노조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궁금합니다. 철도노조 최은철 대변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은철입니다. 네. 지금 체포영장이 파업 지도부 분들에게 발부돼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혹시 신변에 어떤 뭐라고 할까요? 체포가 되거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은 현재 없습니다. 네. 지금 과거 사례도 그랬고요. 이런 체포영장 발부 그리고 이후에 체포 그 이후로 늘 구속으로 이어지곤 했는데 예. 그런 상황으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예, 그런 수순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는, 체포영장과 달리, 네. 구속영장의 경우는 사실상 본안심사의 경우이기 때문에, 네. 업무방해로 인한 구속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체포영장 발부된 분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죠? 예, 저희가 이제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네. 그리고 각 지방본부장 5분 하고요. 네. 그리고 중앙의 조직국장, 그다음 서울지방본부라고 하는 이제 하급 조직의 조직국장 이렇게 해서 10명입니다. 네. 어제 압수수색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때 압수수색 현장에는 이 체포영장 발부된 분들이 없었던 모양이죠? 예, 없었습니다. 네. 압수수색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지거나 그러진 않았습니까? 예. 저희는 전혀 그럴 의사가 없었고요. 네. 법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권리들을 지키고, 네. 법적으로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네. 글쎄요, 압수수색해서 뭘 가져가려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 일단 압수해간 물품은 뭐였습니까? 압수해간 물품이, 주로 이제 공개되어 있는 저희들의 정기적인 회의록들이 있었고요. 네. 그게 대략 한 10여 점 정도가 있었고, 나머지는 주로 선전물들이고, 저희들이 배지, 단체적으로 같이 이렇게 달고 있는 팔지마 KTX 이런 배지 한 1,000개, 그다음에 유인물들 한 몇천 점, 요렇게 주로 가지고 갔습니다. 예. 그 유인물 다 뿌렸던 거 아니에요? 예, 다 뿌렸고요. 저희가 남아있는 재고들이나, 그다음에 시기가 지나서 못 뿌렸던 것들, 아니면 스티커들, 이런 것들 좀 많이 남아있었던 거를 다 가지고 갔습니다. 아니, 돈 들여서 다 찍은 거 아닙니까? 배지도 그렇고요. 예, 그런데요. 저희가 그걸 압수해간 이유를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별로 가져갈 게 없어서 그런 걸 좀 가져간 것 같고요. 네. 보시다시피 어저께 수백 명, 저희가 전혀 나갈 의사도 없고, 네. 그랬어도 불구하고 수백 명의 용산 일대가 거의 다 매우 둘러쌀 정도로 엄청난 병력들을 동원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봤을 때 저희가 어마어마한 무슨 죄를 저지른 것처럼 네. 보여주기 위한 그런 언론 플레이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수백 명이라고 그러셨죠, 지금? 예. 수백 명 동원해서 배지를 가져갔군요. 예, 배지하고 스티커하고 이런 유인물. 그래서 박스를 엄청나게 큰 거를 이렇게 들고 나가시는 대부분의 것들이. 네. 예,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예. 배지가 뒤에 이렇게 날카로운 것으로 옷을 찝지 않습니까? 예. 그걸 흉기라고 생각했을까요? 저희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고요. 네, 제가. 이제 가져갈 게 없었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제가, 어설픈 농담을 해봤습니다. 예. 지금 상황 어려우신데 농담을 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글쎄요, 이런, 공안몰이라고 하죠. 예. 근데 그것이 옳든 그르든 간에 이런 정부 차원의 압박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들에
되게 부담이 클 것 같기는 해요. 뭐 어제 복귀자들이 꽤 있었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나 복귀했습니까? 저희가 복귀자가 다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복귀한 만큼 새로 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대우 이탈자가 사실상 없었고요. 지금 그 조합원들은 사실 저희들이 이 파업에 들어오기 전부터 예. 이 정도의 어떤 탄압은 충분히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전혀 이런 정도의 탄압을 가지고 이렇게 흔들리거나 대우가 큰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 구체적으로 어제 몇 분이 복귀를 하시고, 그러니까 그 현장으로 복귀하시고 또 몇 분이 파업에 동참하셨습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기에 그 뉴스에 뭐 200여 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파악하는 10여 명, 50여 명 정도가 복귀를 하시고 50여 명 이상이 대우로 다시 합류를 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어디서 200여 명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50여 명 그 복귀를 하셨다는 분들은 네. 사실상 거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 조직, 하부 조직이 130개 정도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한 조직이었고 그분들은 계속 사실은 이 파업 기간 동안 네. 복귀와 이탈을 계속 그 반복을 했었던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대대적으로 선전을 한 곳이 어딘지 저희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어떤 분이라는 것들을 저희 조합원들도 이해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형편과 조직에 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에서는 사실 그렇게 이제 호도하는 선전들을 하고 있다는 걸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파업 후 오늘이 열흘째지요. 예. 예. 지금까지 복귀하신 분들의 총수하고 예. 그리고 또 첫날에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파업에 참여하신 분들의 총수를 혹시 집계를 해 놓으셨습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참가율을 처음에는 많이 집계를 했는데요. 네. 지금은 사실 별 의미가 없다고 좀 보고, 구체적으로 집계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첫날, 대략 76%, 네. 인원수로는 9,000명 정도가 사실 참여를 했었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현재 어저께까지 직위해제된 수가 네. 8,600명 정도에 달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첫날 참여한 인원수에서 크게 빠지지 않는 상황인 거죠. 직위해제자 수를 현재 공식적인 파업 참가자 수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네, 직위 해제됐다가 복귀하면은 다시 해제를 풀어줬잖아요. 예,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나오면서 새롭게 풀어주는 경우도 있고, 이 공사가 굉장히 좀 당혹스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복귀를 했다고 공사에다가 신고를 했는데 네. 소속에서는 그런데 이분들이 다시 나오는 거죠. 아. 이런 경우 다시 직위해제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소속에서는 굉장히 난감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위해제자 수가 거의 그 파업 참가자 수와 거의 일치한다고 보십니다. 그러면 파업 참가했다가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복귀했는데 직위 해제를 예.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다시 또 파업에 참여를 하게 되면 예. 재차 직위 해제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거군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복귀를 하는 경우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정부 차원 뭐 어제 그 뭐 공안 대책 회의도 하고요. 예. 그 지금 체포영장 발부하고 압수수색한 이런 일련의 뭐 압박 전술이라고 할까요? 이런 예. 것들이 파업하신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어떤 동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예, 오히려 네. 현장에서는 이 상황들 특히나 이제 직위해제 8,600명, 그다음에 네. 고소고발이 194명, 그리고 유례없는 전격적인 체포영장 발부와 압수수색 이 과정들을 보면서 굉장히 현장에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역대 사례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탄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이런 탄압들이
저희가 정당한 투쟁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고, 네. 너무나 이제 천편일률적이고, 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저희들의 요구에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직전 파업이 2009년이었던가요? 예, 2009년도에 11월 달에 있었습니다. 네, 그때가 최장이었죠. 이번 파업을 제외하면. 그때까지는 가장 최장이었습니다. 8일 동안 진행됐던 것으로 합니다만. 예. 그 당시에도 파업 지도부가 구속된 것으로 아는데. 예. 그때보다 지금이 더 심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훨씬 더 심한 상황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일단 지게자 수고, 예, 그렇고요. 예. 체포영장은 현재 그 당시에는 15명 정도가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10명, 그리고 네. 그 이후로 170명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또 확인을 하고 있고, 이게 지부장들까지 그 말단 간부들까지 확대하겠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또한 그 당시에는 이렇게 국민적 지지가 이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예.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워했던 그 파업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렇게 국민적 지지가 높은데도 이렇게 탄압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네. 그런 정황들을 봤을 때 당시보다 훨씬 더 탄압이 심한 것이죠. 네. 2009년도에는 파업이 끝난 다음에 이른바 줄줄이 징계 조치를 취했죠. 예. 근데 파업 중에는 징계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직위해제를 하거나. 직위해제가 있었습니다. 직위해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요? 예. 지금의 10분의 1 정도라고 그래요. 보시면 됩니다. 네. 예. 자, 서울 지하철 노사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습니까? 예.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지하철 노조는, 자체의 어떤 사안을 가지고 교섭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예, 그것이 원만하게 노사가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선에서 타협이 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으로 생각하시는군요. 예. 혹시라도 지하철까지 파업을 하면 이른바 파업 대우라고 표현들을 하죠. 그것이 넓어지기 때문에 철도 노조의 힘이 되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혹시 하지는 않으셨어요? 저희가 애초부터 지하철과 함께 네. 어떤 기획을 하거나 같이 공동으로 뭔가를 하거나 이렇게 진행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요. 네. 예, 그런 기대들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지금 사측과의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사측과 전혀 교섭의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밑 접촉도 없습니까? 물밑 접촉이라는 건 저희가 연락을 하면 연락을 받는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락을 누가 먼저 합니까? 예, 저희가 합니다. 그래요? 사측에서는 연락 오는 게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얘기를 했고요. 정부도 얘기하고 또 사측도 얘기하고 민영화는 아니라고 합니다. 예. 이 말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문제가 생길 때부터의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충분히 저희가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합리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1년 내내 줄기차게 했습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한 논리적인 답변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논리적인 답변이 아니라 나를 믿어달라. 이 얘기만 반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현재 최현혜 사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분명히 기존에 반대했던 입장들을 걷어들이고 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입장을 바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들의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지는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어찌 바뀐 내용이 없는데 입장을 바꿀 수가 있느냐. 네. 이런 부분들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이 정권 차원의 외압, 지침 이런 것으로 의심하시는지요? 그런 것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밝혀져 있는데요. 네. 특히나 이제 이사회의 내부 문건이라고
확인된 저희들도 확보를 한 것을 보면 네. 이사회 사회이사들에게 이제 안건 통과를 위해서 사전 보고한 보고 자료입니다. 네. 그 내용을 보면 이 그 수서발 KTX 법인에 대한 출자 결의를 하지 않을 경우 네. 예상되는 여러 가지 경영상의 어려움들을 쭉 표현되어 있는데요. 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관제권 이관이라든가, 저희가 이제 채권을 발행하는 데 있어서의 한도를 넓히는 문제라든가, 네. 이런 것이 사실은 다 소관 부처의 이제 국토부가 양해하거나 승인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이 쭉 있어요. 네. 예, 이건 굉장히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판단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이 안을 진행하는 과정에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네.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사회 보고 자료, 그 사회이사들한테 보고하는 자료였다고 말씀하셨나요? 예. 네. 이게 이번 이사회를 위한 보고 자료였나요? 예, 이번 이사회를 위한 자료였습니다. 저희도 처음 보는 자료였고. 이게 지금 언론에 보도됐는지요? 예, 보도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서발 KTX 이 문제 그 자회사 설립 의결을 이사회가 하지 않으면, 예. 그러니까 이제 출자 결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 예. 그 관제권 이관 문제라든가, 예, 역사 환수. 예. 네, 그리고 또 그 철도 공사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채권을 발행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채권 발행 한도를 늘려야 되는데, 예. 그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 권한을 예. 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네, 이런 내용이란 말씀이시군요. 예, 그 역사 환수 얘기도 있었고요. 역사 환수는 그리고 어떤 그 외에,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역을 지금 국가로 환수를 하겠다. 역을 지금 코레일이 그 현물 출자를 받아서 각 600여 개의 역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을 국가가 환수를 해서 네. 공공을 위해서 이용하겠다, 이런 좀 이상한 얼토당토한 이유로 올해 초에 이제 이런 것이 추진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대부분의 철도공사가 어떤 네. 사업들을 추진하거나 하려면 사실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인하지 않고 개입을 해 들어가기 시작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이 코레일 사장이나 경영진에서 저희들에게 공식, 비공식적으로 지난 저희와 입장을 같이 할 때는 이런 어려움들을 굉장히 많이 호소를 했었습니다. 이게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 이사회 보고 자료, 그러니까 코레일의 민감한 이해가 달린 문제들을 예. 만약에 이 민영화, 그러니까 그 출자 결의를 수서발 KTX 자회사를 설립하지 않으면 예. 관철시킬 수 없다고 인식하는 거죠. 예, 그런 내용이 보고 자료에 담겨 있었던 것이고, 예. 이게 언론에 보도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예. 이 주요 매체들이 왜 보도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내용으로 보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이거는 사실은 공식 자료인데 아주 이 부분보다도 사실은 코레일이 철도공사가 이 수서발 법인을 출자할 경우에 수요 이전으로 인해서 1,400억 가까이가 손실로 네. 발생을 한다라는 이런 자료까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네.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배임이라고 보고 있기도 하는 거고요. 지금 입수하신 자료들 가운데 아직 보도되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거의 다 보도가 됐습니다. 요 내용은 모 신문사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룬 바가 있어서, 네. 거기에 대한 반박 국토부의 입장이나 이런 것도 지금 인터뷰나 이런 걸 통해서 드러나 있기는 한데, 네. 굉장히 황당하게 해명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네. 상황들이 많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예.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잠깐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습니다만은, 논의라기보다는 얘기가 나왔죠. 예. 지금, 철도 노조에서는 민영화를 우려하는 것이고, 예. 정부는 또 코레일은 민영화 아니라라고 얘기하니까, 예. 좋다. 민영화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자. 법에서 그걸 선을 긋자라는 얘기가 야당에서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예. 저희는 충분히 수용할 의사가 있고요. 그래요. 예. 다만 어저께 그 상황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실망스러운 상황입니다. 예. 어떤 점이 실망스러우셨습니까? 전혀 이 사안의 대체에 대해서 논의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국토위는
사실 철도 사태의 어떤 파국을 막기 위한 어떻게 보면 막바지의 어떤 상황이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논의 자체도 못하고 훼손 심의 문제 때문에 네. 논의도 못하고 이게 파행이 된 것에 대해서 이 민의의 정당이라는 곳이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는가라는 것 때문에 조합원들이 많이 실망했습니다. 네. 서승환 장관이 잠깐 본인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가 되어 있던데요. 그러니까 민영화 금지를 법에 담자. 그러기 위해서는 상임위에서 법안 소위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 법안 소위 구성 자체를 반대했다고 보도가 됐더군요. 예, 소위를 반대한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영화를 하려는 게 아니라면서 민영화가 안 되도록 그런 법에 명시하자 못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런데 그걸 그 주무부처 장관이 그렇게 못 하겠다는 거죠. 저희도 납득이 안 되고요.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어제 표현은 그 여당이 지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런 표현이었다고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내용이 맞습니다. 반대하고 아니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법으로 강제하자는 것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일까? 이거 국민들이 분명히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철도노조 최은철 대변인이었습니다.